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여자에게서요. 심지어 그 아이가 죽어간다며 저보고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죄책감 때문이라나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죄책감이면 왜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하죠? 조용하던 부엌에서 찬장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던 제 손은 멈췄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몰랐던 또 다른 가족을 마주했죠. 이건 단순한 외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과 속죄, 그리고 끝내 제가 선택한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예요. 이제 좀 쉬자, 여보. 우리 둘 다 진짜 고생 많았잖아. 나이 63 남편 정만식 씨가 퇴직금 통장 정리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30년 공무원 생활이요. 한 번의 사고도 없이 그냥 묵묵히 버텨온 평범한 삶. 그 옆엔 늘 언제나 올해 61인 아내 윤미숙 씨가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나 없었으면 진짜 못했을 거야? 알지 그래서 고맙다고 진심이야. 그날 아침 거실 한가운데 따뜻한 대화가 맴돌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식탁에 갓 지은 밥을 올렸고요. 창밖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올해 첫눈이었죠. 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그날 밤이었어요. 말없이 설거지하던 아내의 손이 딱 멈췄어요. 개수대에 흐르던 물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죠. 그는 술에 취하지도 감정에 북받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담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자고 미안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농담이죠? 정만식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도 벗지 않은 채로요. 얼굴은 좀 지쳐 보였지만 두 눈만큼은 또렷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윤미숙 씨는 수건으로 손도 닦지 않은 채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죠.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이혼이라니 은퇴하고 같이 여행 다니자고 했잖아요. 바닷가 가고 절도 돌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정만식 씨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우리 사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 더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날 밤 윤미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눈은 밤새 내렸어요. 그녀의 눈물도 마찬가지였죠. 이튿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옷을 입고 출근하는 척 나갔어요. 이미 은퇴한 지 2달도 넘었는데 마치 회사 가는 사람처럼요. 윤미숙 씨는 그 뒷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낯선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일상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윤미숙 씨는 주방 창문 닫다가 멈춰 섰어요. 남편이 던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요. 그 한마디 속에 그녀의 30년이 송두리째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녁을 같이 안 먹기 시작한 게요. TV 보며 웃던 표정이 사라진 게요. 같은 방에서 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혼자 침대 끝에서 자던 게요. 며칠 후 남편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어요. 도서관에 간다. 동창 모임 있다. 걷기 운동한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눈이 붉었고요. 옷에서 낯선 향이 났어요. 남성 화장품 냄새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맡아본 듯한 은은한 화장품 냄새요. 그녀는 그 냄새가 너무 불안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동네 슈퍼주인 송정숙 씨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요.
혹시 남편분 요즘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예. 정숙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며칠 전에 남편분요. 저기 정육점 뒤 골목에서 누굴 만났어요. 여자였어요. 좀 젊은. 젊은 여자요? 네, 한 40대? 누군진 잘 모르겠는데 팔짱 끼고 있었어요. 윤미숙 씨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툭 바닥에 떨어졌어요. 귤이 대굴대굴 굴러갔죠. 그녀는 얼른 허리 숙여 귤을 주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뒤졌어요. 잠든 틈을 타서요. 패턴 잠금을 해제했죠. 지문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사진첩, 문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더럽게 치우기도 잘했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그와 동시에 고요함이 무서웠어요. 다음 날 그녀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는 여느 때처럼 트레이닝복 입고 걷고 온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구로구의 낡은 고시원 골목으로 들어갔죠. 윤미숙 씨는 멀찍이서 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발머리였고요. 낡은 스웨터에 슬리퍼 신고 있었죠. 그리고 그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윤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고요.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TV에선 개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요.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고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요. 나는 이혼 못해요. 미수가,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누굴 만나는지도 봤고요. 하지만 난요, 안 해요. 이혼. 정만식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TV 소리만 유독 크게 울렸죠. 다음 날 아침 윤미숙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식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수가, 그 여자는 그냥 친구야. 그래요. 친구랑 팔짱 끼고 안고 고시원까지 가는 거군요. 당신 내가 얼마나 바보로 보여요? 미수가 제발. 그녀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제발이요? 이제 와서요? 정만식 씨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외투를 걸쳤죠. 나 며칠 있다가 다시 얘기해. 지금은 안 되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집안을 때렸어요. 윤미숙 씨는 가만히 앉아 차가운 밥을 바라봤어요. 밖에선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엔요,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이 쌓이고 있었죠. 미수가 정말 괜찮겠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기엔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정자는 윤미숙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어요. 그녀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차 마시며 말을 꺼냈죠. 윤미숙 씨는 말없이 종이컵을 손에 꼭 감싸쥐고 있었어요. 너 그 여자 누구인지 조사 좀 해볼까? 요즘은 사람 찾는 거 어렵지도 않아.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알아서 할 일 같아? 지금 너 정신 차려야 해. 너희 재산, 집, 통장 다 너 명이야? 윤미숙 씨는 말이 없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콧잔등을 스쳤죠. 나무들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지만요.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며칠 후 윤미숙 씨는 남편의 뒤를 다시 밟았어요. 그는 이번엔 고시원이 아니라요. 강서구 쪽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선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남편은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중년 여인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여인은 고시원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죠. 저분. 휠체어 위 여인은 다리가 불편한 듯 보였고요. 그 옆엔 조그만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윤미숙 씨는 멀리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확대해 봤더니요. 가방엔 대한소아암협회라는 작은 리본 배지가 붙어 있었어요. 소아암이야? 그녀는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잠시 사라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6개월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두절됐던 시기요. 그때 그는 돌아와서 말없이 일만 했어요. 그 시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요. 설마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린 사진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윤미숙 씨는 남편 수첩을 몰래 들춰봤어요. 수첩엔 다이어리처럼 적은 글귀들이 있었는데요. 가운데 접힌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서 수술비 송금 완료 다음 주 협회 면담 예정. 민서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저 여자가 민서인가? 그런데 왜 수술비는 민서의 아이인가? 당신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아침이 되자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민서가 누구야? 남편은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미안하다 미수가. 미안하단 말 말고 대답해줘. 정만식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민서는 내 딸이야. 그 말에 윤미숙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멈춘 듯 식탁 위에 찬 기운이 돌았죠. 뭐라고? 33년 전 한 번 있었어. 그때 잠깐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민서야. 지금 암투병 중이고.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윤미숙 씨는 멍하니 그 얼굴을 쳐다봤죠. 그래서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야? 민서는 당신 딸이니까? 응,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 민서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그 애가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럼 그 여자는? 그 엄마는? 정만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날 저녁 윤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죠. 거기엔 머리를 짧게 자른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고요. 눈이 큰 여자아이도 옆에 있었죠. 엄마 아빠 오셨어요? 그 아이의 말에 윤미숙 씨는 숨이 멎었어요. 그 애가 아빠라고 부른 그 사람은요, 정만식 씨였어요. 그날 밤 윤미숙 씨는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현실감이 없었죠. 남편의 말, 민서라는 아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30년을 한 남자와 살아왔거든요. 그는 가끔 피곤해했고, 말이 적었고, 고지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윤미숙 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다시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사진첩, 클라우드, 앱 하나하나를 뒤졌죠. 마침내 숨김사진 폴더가 나타났어요. 그 안엔 한 여자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40대 중반쯤 환한 미소였죠. 민서와 함께 웃는 모습이요. 정만식 씨와 셋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사진 속의 여자 분명히 어제 병원에서 본 여자였어요. 그리고 더 밑엔요. 오래된 폴라로이드 한 장이 스캔돼 있었죠. 두 사람이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요. 그리고 아기.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9.11 16 우리 셋의 첫날. 윤미숙 씨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떨궜어요. 셋이라니, 그럼 민서는 그 아이, 그 아기. 그녀는 숨이 막혀 거실로 나왔어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요. 다시 핸드폰을 들었죠.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나 민서 엄마예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손이 떨리면서도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금세 왔죠. 네, 언제든 좋아요. 장소만 말씀해 주세요. 저녁 6시요. 근처 공원 벤치였어요. 거긴 조명이 약했고 사람도 드물었죠.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검정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러쓴 채였죠. 윤미숙 씨 맞으시죠? 네. 저 민서 엄마예요. 이름은 장소이고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그녀는 머리를 숙였어요. 목소린 차분했고요. 억지 미소도 없었죠. 남편한테 들었어요. 민서가 그 아이라는 거요. 장소혜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민서는 그 사람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민서 때문이에요. 아이가 병원비도 많이 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윤미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그럼 남편은 당신 집에 다니는 거 그냥 도움 주는 거예요? 네. 전 그 사람한테 다시 감정 없어요. 오히려 미안해요. 이렇게 민폐가 돼서요. 그녀는 진심처럼 보였어요. 눈빛엔 두려움과 피로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전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근데 왜 남편은 그 사람 자꾸 이혼하겠다고 해요. 당신한테 죄 짓는 것 같다고요. 미련한 거죠. 그날 밤 윤미숙 씨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여자도 불쌍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너무도 억울했죠. 집에 들어와 불을 켜니까요.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고요히 앉아 있었죠. 나 그 여자 만났어요. 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민서 엄마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정만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다 알고 나니까 이제 이혼해 줄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요? 미수가 나는 그냥 죄책감에 숨이 막혔어. 널 속이고 30년을 산 게 그게 다야?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죄책감으로요. 날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정만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요. 그녀에겐 하나의 대답이었죠. 며칠 후 윤미숙 씨는 조용히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머무는 시간대를 미리 파악해 두고요. 그가 없는 틈을 노렸죠. 그녀는 이제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시원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복도는 좁고 습했고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흐릿한 생활 소음이 흘러나왔죠.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 하나를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살짝 열리며 안에서 장소혜 씨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윤미숙 씨를 보자마자 놀란 눈을 떴죠. 들여보내주세요. 부탁해요. 장소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요. 작은 공간에 최소한의 물건만 있었어요. 싱크대 하나, 낡은 책상, 침대요. 그리고 민서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죠. 여기서 살고 계세요? 네. 민서랑 같이 살다가요. 지금은 민서 병원에 있어서 저 혼자예요. 민서가 여기서요? 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살았어요. 그 사람 도움 없으면 불가능했죠. 장소혜 씨는 침착하게 말했지만요. 그 눈빛 속엔 고단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자주 오나요? 이젠 안 와요. 예전엔 병원비 때문에 몇 번 들렀고요. 민서가 있을 땐 잠깐 밥만 먹고 갔어요. 윤미숙 씨는 방안을 둘러보다 책상 위의 서류에 눈길이 멈췄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신청서. 민서 상태가 많이 안 좋군요. 내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기증자가 없어요. 그 사람 남편은요? 적합하지 않았어요. HLA 불일치라고요. 윤미숙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이 복잡했죠. 그녀는 고시원을 나오며 복도 끝에 앉아 잠시 울었어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남편의 딸이고요. 그리고요, 그 아이를 키워온 여자는 지금 고시원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니까요, 남편은 아직 없었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죠. 저녁 9시가 지나서야 정만식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당신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복지관이요.
민서 약값 때문에. 그 고시원 나 다녀왔어요. 정만식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말없이 외투를 벗었죠.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 아니야. 나 진심으로 아무 감정도 없어. 민서 때문에 그뿐이야. 민서를 위해서라면요. 왜 날 속였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 애가 내 딸이라는 말 그 자체가 죄 같아서요. 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그래서 이혼하겠다고요? 정만식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사랑한 건 너야, 평생 너였어. 하지만 민서 앞에서 널 보면요. 더 미안해져. 윤미숙 씨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죠. 그건 병원에 있는 민서와 그 아이 장소혜 씨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나도 가질게요. 정만식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정만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미수가, 당신은 평생 날 속였지만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조용히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걸어 잠그듯이요. 이튿날 아침 거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어요. 윤미숙 씨는 조용히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펴들었지만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란 걸 그녀는 알았죠. 여보, 정만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죠. 어제 고마워. 윤미숙 씨는 국을 푸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민서도 기뻐할 거야. 아빠 말고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이요?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그 아이는 가족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정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지켜야 해. 난 그 애를 지켜야 해. 그래서 이혼하자고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이혼은 미안한데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 민서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죗값을 치르는 방식이 이혼이에요? 날 밀어내는 게요? 정만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지켜야 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날 이렇게 내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수가,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윤미숙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내려놨어요. 당신은 민서를 위해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만식 씨는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병원 일정, 검사 결과, 기부금 요청서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민서가 받을 수 있는 조혈모세포는 희박해. 외국에 있는 기관에도 등록했는데 가능성이 낮아. 그래서요?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 간이든 골수든 일부라도 가능하면 민서가 살 수 있어. 윤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죽을 생각이에요? 정만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당신 미쳤어요. 민서가 죽으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나 그 애의 존재를 외면하며 30년을 살았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죄야. 죄라면요, 내가 받은 건 뭐예요? 내 30년은요? 당신 속인 죄는 어디로 갔는데요? 정만식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래서 날 지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죽고 애만 남겨두고요? 미수가, 내가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죠. 그것이 정만식 씨의 가슴을 더 조여왔어요. 그날 밤 윤미숙 씨는 홀로 옥상에 올랐어요.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요. 도시의 불빛은 아득했죠. 그 사람은 민서를 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만약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미숙 씨가 결혼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표요. 당시 그녀는 헌혈증이 많았고요. HLA 형질이 희귀하단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신청했어요.
남편과 민서의 이름을 대며 조용히 검사받고 싶다고 말했죠. 담당 간호사는 놀라며 물었어요. 민서 양의 어떤 관계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말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요. 그 아이가 살아야 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조용히 체열을 시작했어요. 검사가 끝난 뒤 윤미숙 씨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요. 먼지들이 빗속에서 떠다녔죠.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녀와 민서는 부분 일치 판정이 나왔죠. 그녀는 진료실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요.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죠. 당신이 못한 거요. 내가 할게요. 며칠 후 정만식 씨는 윤미숙 씨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 모이잖아. 그때 민서 얘기 좀 꺼내도 될까? 윤미숙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당신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요? 정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다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고맙다고도 말하고 싶어.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잡채와 갈비찜, 김치전이 놓였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웃고 있었지만요. 정만식 씨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윤미숙 씨의 여동생, 남동생, 조카들까지 8명이 작은 거실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죠. 형부,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어디 좋은데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었지. 미숙 언니도 요즘 예뻐졌어. 뭐 좋은 일 있어요? 윤미숙 씨는 웃었지만요. 눈빛은 조용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정만식 씨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들 미안한데 할 말이 좀 있어.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내가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한 적 있어. 그게 30년 동안 숨겨왔던 일이야. 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댔죠. 그땐 나도 어렸고 책임지지 못했던 관계였는데 그때 낳은 딸이 있어. 정적이 흘렀어요. 조카 하나가 입을 뗐죠. 뭐라고요? 딸이요? 지금 병원에 있어. 많이 아파. 내가 이기적으로도 책임을 못 졌어.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윤미숙 씨의 여동생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럼 형부 외도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건 아니고 결혼 전에 아주 잠깐 내가 도망쳤던 일이야.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요? 언니한테 평생 속이고 살았잖아요. 그건 그때 윤미숙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 민서요. 지금 백혈병이에요. 이식이 필요해요. 남편은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검사했어요. 모두가 윤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제가 조건이 맞더라고요. 정적이 흐른 방안 조카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럼 이모가 남편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아이는 내 아이는 아니지만요. 이제 가족이니까. 그날 모임은 그 이후로 조용히 흘렀어요. 누구도 그 부부를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요, 모두가 안타까워했어요. 윤미숙 씨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30년을 속였으면요. 그 죗값은 30년 동안 갚으면 돼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요. 입가는 단단하게 닫혀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윤미숙 씨가 서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낡은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온 거예요. 봉투 위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89 개인 문서 열지 마시오. 윤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만식 씨와 한 여자가 병실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민서였던 거예요. 편지에는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989년 12월 10일. 만식 씨, 저 혼자 낳기로 했어요. 당신이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제가 욕심을 부렸죠.
그냥 민서만 잘 기억해 주세요. 당신 닮은 눈, 당신 닮은 코. 이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물을 거예요. 아빠는 왜 안 왔어요? 라고. 그때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미숙 씨는 편지를 덮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서랍을 다 닫고 봉투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죠. 이거 제가 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만식 씨는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어떻게 서랍에 있더라고요. 숨긴 것도 아니잖아요. 정만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미숙 씨는 편지를 그에게 내밀었죠. 이 여자,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만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난 그 아이를 버린 거야, 미수가. 겁이 났고 무서웠어. 그래서요? 지금 와서 다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때 널 선택했고 지금은 그 애를 보면서 내 선택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느껴. 윤미숙 씨는 조용히 앉았어요. 당신은 그때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을 피하려고 쟤한테 숨었을 뿐이에요. 정만식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날 밤 윤미숙 씨는 민서가 있는 병원에 다녀왔어요. 몰래 아무 말 없이요. 병실 문틈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만화책을 읽고 있었죠. 창백한 얼굴, 반창고 붙은 팔, 짧게 자른 머리. 그런데도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윤미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서가 고개를 든 거예요. 저기요. 누구세요? 윤미숙 씨는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민서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책을 펼쳤어요. 그 순간 윤미숙 씨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자신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겠다고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미숙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서류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남편의 서명까지 다 되어 있었죠. 한쪽 끝에는 공증도 완료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윤미숙 씨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펜을 들고 앉아 있었죠. 그때 남편 정만식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죠. 그거 그냥 내 뜻대로 해. 윤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정만식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민서 살리려면 이혼도 필요하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뭘 해도 널 배신한 건 맞아. 너한테 평생 미안해. 맞아요. 배신했죠. 거짓말도 했고, 날 무시했어요. 윤미숙 씨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난 아직 당신 아내예요. 그리고 그녀는 손에 든 이혼 서류를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정만식 씨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죠. 미수가, 왜? 당신 지금 도망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책임지려고. 그게 책임이에요? 나 버리고 애한테 죄 지은 것처럼 또 떠나는 게 책임이에요? 정만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짜 책임지려면 같이 있어요. 민서 살릴 수 있게. 같이 버텨요. 내가 도울게요. 당신, 절대 혼자 안 돼요. 그날 오후 윤미숙 씨는 병원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민서의 보호자로 등록을 요청했죠. 제가 직접 치료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비혈연이지만 이식에 필요한 절차에선 보호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보통 가족 아니면 이런 선택 쉽지 않으신데요. 민서가 제 가족이에요. 남편이 만든 죄지만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며칠 뒤
이식 수술이 결정됐어요. 윤미숙 씨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요. 수술에 대한 위험도 후유증에 대한 동의도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민서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아줌마, 우리 어디서 만났죠? 윤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운명처럼 만난 거지. 근데 왜 도와주세요? 윤미숙 씨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 삶을 다시 살게 해준 아이야. 내가 살아야 나도 살아.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죠. 수술 당일이었어요. 정만식 씨는 병실 밖에서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윤미숙 씨가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기 전 그에게 다가왔어요. 기다려요. 나 금방 다녀올게요. 정만식 씨는 울먹였어요. 미숙아, 고마워. 진짜 미안해. 됐어요. 감동 주려고 하지 마요. 이거 끝나면 당신 밥 차려줘야 하니까. 멱살 잡을 힘은 남겨둬야 하거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정만식 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미숙아, 응? 사랑해. 윤미숙 씨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말, 이제부터 매일 해요. 그녀는 수술실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상 없이 진행됐고, 윤미숙 씨도 큰 이상 없이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두 분 다 기적이에요.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시네요. 민서는 며칠 후 병실에서 책을 읽으며 웃고 있었어요. 정만식 씨는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죠. 아줌마, 민서가 윤미숙 씨를 향해 달려와 안겼어요. 그 품은 따뜻했고 익숙했죠. 이젠 그냥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윤미숙 씨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서야. 이모라고 불러. 민서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나중에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윤미숙 씨는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집으로 돌아온 정만식 씨와 윤미숙 씨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먹었어요. 이상하죠. 이혼하려던 사람들인데. 응, 그런 사람들 맞아. 근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윤미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시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정만식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린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제대로 시작한 적 없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해요. 서로에게 말하고 묻고 화도 내고 그렇게 살아봐요. 정만식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숙아, 내가 널 평생 속였는데. 맞아요. 평생 속였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남은 평생 동안 나한테 진심으로 살아요. 그럼 빚은 갚는 거니까요. 몇 달 후 민서는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장소혜 씨는 새로 직장을 구해서 자립을 시작했고 고시원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윤미숙 씨는 이따금 민서와 영상 통화를 하며 물었어요. 숙제는 했어? 책은 읽었고? 엄마 말 잘 듣고 약은 챙기고 있어? 민서는 손가락으로 V를 만들며 웃었어요. 이모, 사랑해요. 윤미숙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어느 저녁 윤미숙 씨는 마루에 앉아 앨범을 펼쳤어요. 가족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새로 찍은 민서와의 사진까지.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다행이에요. 정만식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 삶이 다행이라고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당신 덕분이야. 윤미숙 씨는 말했어요.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이건 잠시 말을 멈춘 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어갔어요.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